가정집이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한화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근거가 불확실한데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떠듭니다. 네, 앞서 보신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각, 정치권의 단연 화제도 포항 영일만 유전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동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았다면 우드사이드라는 대기업이 왜 포기를 했겠냐 그러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민생은 살피지 않고 불확실한 유전을 가지고 떠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권의 반응도 매서웠는데요.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육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성공 가능성 20%, 실패 가능성 80%. 결국엔 같은 말인데 양측의 공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의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아브레우 교수랄까요?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아브레우 대표의 기자회견의 논란을 잠재웠습니까? 아니면 키웠습니까? 저는 잠재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10%에서 거의 8%까지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급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회사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내실 있는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전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어떤 석유 자원을 캐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해줄 만한 회사가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오히려 더 증폭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보니까 5천억 때로는 1조도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네. 이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드리블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진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설은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도대체 왜 이 단계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드리블을 하냐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건 나흘 전에 윤 대통령의 이 발표가 시작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네. 대통령의 저 국정브리핑 뒤에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네. 오늘 좀 해소가 됐을까요? 논란이 많았다, 이 논란이 해소됐을 거냐라고 하는데,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야권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고 예. 이 시추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면 전환용으로 쓸 거였으면 총선 전에 썼겠죠.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선거 뛴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물리탐사까지 끝난 다음에 신중을 기한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면 전환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역사 전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왜 하필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면 저는 정말 극적인 연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 헬기 타고 시추선에 내려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앞두고 국민께 긴급히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한 거고, 상세한 브리핑은 또 준비된 산업부 장관이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정치권의 또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저는 다른 의미로 논란이 한편으로 좀 잠재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잠재워졌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고, 그다음에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무리한 발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진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이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사에 그 법인세 쇼크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최소 10조 원 이상 결손이 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 시추 비용 5천억 원 누구 지갑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 같은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유리 지갑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무리한 발표, 대책 없고 책임 없는 발표 논란이 잠재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네.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 발표 그 내용 그대로 반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저희는 보고 아, 있고요. 예. 그 오늘 얘기한 거를 가만히 보면은 파봐야 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파봐야 안다 이거 뭐 동쪽에서 해 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파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패 확률 80%나 되는 것을 굳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했느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분명 국정을 전환하고자 하는 카드로 꺼낸 것인데 국정 전환용 카드로서는 사실 굉장히 올드합니다. 굉장히 진부하고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제대로 국정 전환이 되겠느냐, 국면 전환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국면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실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원 의원님, 네.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직접 가보니까 뭐 네. 임대가 돼 있고 뭐 잘 네. 모르겠다. 그리고 1인 회사 아니냐, 네. 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가진 설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 네. 조금 전 제가 단도직입 인터뷰를 해보니까 학계에서는 그래도 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문이나 의혹이 좀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브라에오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 퇴적학회 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엑스모빌의 본부장을 지낼 정도로 학계의 전문성과 그리고 현장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물리 탐사가 뭐냐, 지리 탐사가 뭐냐, 예. 시추를 박으면 어디까지 박아야 되는 거냐는 전문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과연 엑슨모빌 여기 이 작은 회사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추하고 지질 탐사하고 하는 거는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마침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전에 9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예.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인데 시추 전문가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 영화만 본다 하더라도 정말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말 빌어서 한번 좀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의 전문성과 저 대표의 어떤 저런 경륜을 무시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한번 야권에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권의 목소리도 들어야겠네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전 좀 이상하게 본 게 대통령이 산업부와 얘기도 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 그것도 이제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즉각 아브레우 박사가 갑자기 귀국한다는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갑자기 그 1일 뒤에 결정을 하고 바로 이렇게 귀국한 것 같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곳에 설명을 했지만 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회사는 직원이 5천 명 가까이 되고 뭐 수천억의 어떤 그 매출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는 뭐 매출이 지금 4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70억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국 정부와 지금 이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를 과연 믿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앞뒤의 전황이 과연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석유공사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2009년에도 하베스트라고 하는 거 캐나다 회사를 사들입니다. 석유 시추 회사를. 그런데 이거 거의 지금까지 7조 원 정도를 들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500억 정도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석유공사가 주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공기업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실수가 또 재발된다면 앞으로는 앞으로 이 국민들께 쓰여질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여기에서 그냥 허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들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배 의원님. 저는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시추해봐야 된다로 네. 요약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내 알 바 아님을 내 알 바 선언한 아니며. 네, 내 알 바 아니다라는 걸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아브레우 대표가. 네. 말씀하실 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누적 사실을 지질 분석에서 찾지 못한 점은 리스크다.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 없애는 거 불가능하고 마지막 방법은 시추뿐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파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니네가 파자고 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브레우 대표라는 분도 오셔서 그 부분을 선언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나오면 어떡하죠, 석유? 그러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예,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전개되어 있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전혀 그런 신뢰감을 주기 어렵고 오늘 뭐 주식시장은 또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폭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라든지 그리고 이 대표가 와서 이야기한 어떤 불확실성, 경제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이 기자회견 뒤에 공식 논평을 제가 못 봤는데 네. 이 자리에서 논평을 좀 내주시죠. 이 자리에서요. 되게 힘든 대변인, 일인데.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논평은 더 이상 석유로 정치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라 경제도 어지럽고 최혜병 특검이니 박일병 진상조사니 김건희 여사 소환이니 다뤄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석유를 갑자기 정치판에 끌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끌고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명확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와가지고 막상 얘기를 해보니 그 대표라는 사람이 석유가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석유가 있을 만한 지층을 발견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나올 확률은 20%다.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지도 또 검토해봐야 된다. 불확실성을 곱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책임이 많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판에 쑥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 저는 그거죠. 네. 자, 민주당에서는 영일만 시추 비용이 지금 이제 하나당 1,000억에서 5,000억이라고 그동안에는 좀 알려져 있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5,000억 원이 아니라 1조 2천억 원이 될 거라는 비판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건 근거 있습니까? 전망이 아니고요. 석유공사에 확인을 해보니 8,800만 불이라는 거예요. 한 시추 하나를 하는데. 하나 하는데요. 예, 하나 하는데.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최소한 5개고 이거를 구멍을 더 뚫어서 최소한 5개가 아니라 10개 정도,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를 뚫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8,800만 불을 한화로 바꾸면 1,200억이 되는 거예요. 예. 1,200억을 10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1조 2천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용이 당연히 이렇게 산출되는 것인데 저는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 약간 이거를 깎아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얘기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액수를 본다 하더라도 5천억이라 할지라도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국가가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당연히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난 상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는 피해 액수가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액수를 여기에다가 턱턱 대통령께서 쓰신다라고 한다는 게 저는 국가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대한민국 산유국 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라는 야당을 향한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정상적인 정치권, 책임 있는 정치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탐사 2007년부터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이 있던 2020년 석유공사에서 조강권을 획득했고 우드사이드라는 나라가 회사가 나가게 된 것은 인수합병과 또 미얀마에서 동일한 지역, 동일한 권역에서 시추 탐사를 하고 있던 미얀마의 어떤 국제 인권 상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그리고 기대한다.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간다. 시추해봐야 한다. 당연히 시추해봐야 알죠. 땅 파봐야 하는 거죠. 그럼 시추 안 해보고 수맥 진단하듯이 뭐 철사 들고 다니면서 확인을 할 겁니까? 예. 시추를 해야 확인되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수리남이라고. 네. 수리남 홍어를 이제 주력 경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 옆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이아나라는 나라에서 1916년부터 석유가 난다 안 난다 아주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쉘이 포기하고 나가고 바로 엑선모빌이 들어오자마자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에서 110억 배럴이 지금 매장돼 있다고 하고 30곳에서 이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의 2022년 경제 성장률 68%였습니다. 이 가이아나 유전 이거 뽑을 때 가능성 16%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북해도 또 역시 3%의 가능성으로 시추를 시작해서 지금 성공을 했죠. 정상적인 정당의 길로 좀 돌아오셔서 국민적 염원 같이 받아서 네. 기대하겠다, 힘 모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겟돈에 이어서 수리남까지 나왔네요. 주말이다 보니까요. 네, 주말에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배 의원님, 그런데 아까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날에는 좀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부터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예. 하락하지 않은 것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다, 그게 감지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석유의 부존 여부라든지 부존량, 채굴 경제성, 그다음에 시추가 성공할 것인가, 뭐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들이 막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결국 오늘은 석유 테마주로 분류되는 게 10%대로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탐사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네네. 했고, 그런데 180도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거 한 20% 가능성이 있다. 네. 많게는 140억 배럴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전문가들이 말하는 관점 혹은 해석 기법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물 남았을 때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누구는 반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주장을 할 때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가, 얼마나 예.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드사이드와 지금 이 아브레우 대표, 액트지오, 예, 액트지오 요 두 회사는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두 회사는 사실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까 잠깐 뭐 수천억 하셨지만 사실 23조예요. 23조짜리 네. 직원이 4,500명짜리 대기업입니다. 엄청 대기업이고 물론 이 액트지오의 고문이자 대표인 이분도 뭐 엑슨모빌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에 있었어요. 거기도 대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액트지오는 어쨌든 1인 기업에 가까운 스타트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이 얘기하는 것과 스타트업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과연 어디가 더 신빙성이 있겠는가. 네. 그리고 저기 우드사이드가 합병 때문에 지금 빠져나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내가 돈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변경해서 네. 오히려 그 자리가 돈이 된다면 합병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써먹죠. 지분이 50%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유리한 조건으로 써먹지 그걸 왜 철회를 합니까? 합병 때문에 철회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둘 중에 누구를 좀 더 믿어야 되냐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우드사이드 쪽이 좀 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 파봐야 합니다. 파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우리가 했던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하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파기 전까지 계속 이 얘기를 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